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PA 연구실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페이퍼 유시 리드에서 읽어볼 논문은 REST MLP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점은 제가 이전에 논문 리뷰에서 발표했던 MLP 믹서와 되게 유사하면서도 다른 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해당 두 논문은 되게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요. MLP 믹서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 4일날 나왔고 REST MLP의 경우 2021년 5월 7일날 나온 논문입니다. 먼저 MLP 믹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P 믹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미지를 패치로 쪼개게 돼서 이제 이러한 쪼개진 패치들을 per patch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임베딩 값을 구한 다음에 이제 믹서 레이어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런 믹서 레이어에서 레이어 놈과 그 다음에 이제 통과시킨 것들을 트랜스포즈 시켜서 이제 토큰들을 섞어주는 토큰 믹싱 MLP 그 다음에 이를 다시 스킬 커넥션을 통해서 합쳐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또 MLP를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 MLP의 경우 채널들을 섞게 된다 해서 채널 믹싱 MLP를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뤄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이제 제 리뷰 영상에서 이제 해당 논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EST-MLP가 어떻게 유사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REST-MLP의 경우 이제 아까 이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크로스 패치 서브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토큰들을 믹싱하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크로스 채널 서브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이제 아까 채널 믹싱 MLP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분들이 이걸 듣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RNN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제 롱텀 디펜션시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는 타임 스텝이 길어질수록 시퀀스 처리 성능이 하락한다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학습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성능이 우수한 트랜스포머가 제한되고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인코더가 여러 개 스태킹된 거에다 이제 이를 다시 디코더로 보내서 디코더 여러 개 스태킹되어 있는 구조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인풋 토큰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풋 인베딩과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줘서 이제 어텐션을 수행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코더에서 이제 추출된 값들을 이제 디코더에 넣어줄 때 여기서 디코더에서 들어가는 값뿐만 아니라 인코더에서 들어가는 값을 여기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해서 같이 합쳐져 고려해주는 이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제 최근에 비전 태스크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는 간단한 구조인데요. 앞에서도 간단히 소개해드렸지만 또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이미지를 이렇게 패치로 쪼개서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수행하고 이제 여기 클래스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클래스 토큰이 이제 이미지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거를 MLP 헤드에 넣게 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한 다음에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트랜스포머 여기서 사용된 트랜스포머 인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앞에 수행하는 이제 프리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VIT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논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로 이 REST-MLP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다이어트라는 논문과 카이어트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먼저 데이터 에피션트 이미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클래스 토큰과 그다음에 패치 토큰들을 셀프 어텐션과 플리 커넥티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다이어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를 해서 또 티처 로스를 하나 더 구해서 이를 같이 학습을 하자라는 진짜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제공이 되고 이를 통해서 모델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애초에 들어갈 때 클래스 토큰, 패치 토큰, 그 다음에 디스테이션 토큰이 들어가게 돼서 로스를 이 CE 로스와 티처 로스를 함께 고려해주는 그러한 구조임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어텐션 이미지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에서 이제 키워드만 따와서 나오게 된 이름인데요.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것들을 왼쪽에 있는 그림은 비전 트랜스포머로 이전에서 봤던 이제 레이어놈을 먼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또는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이제 들어가는 구조라고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왔던 논문이 바로 리제로랑 스킵 이닛과 픽스업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제거를 해주고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이제 우리가 구했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와 셀프 어텐션에다가 곱해줌으로써 이제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문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이때 알파의 역할은 리지듀얼 커넥션을 거의 안 받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본 논문에서 카이어트의 논문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알파를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앞에다 추가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 알파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만 사용하지 말고 매트릭스로 사용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펄 채널 웨이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레이어 스케일이라고 논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이어트에서 레이어 스케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클래스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이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그림인데 이제 이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진짜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토큰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패치를 쪼개서 각각의 이미지 토큰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여기서 그러니까 VIT 논문에서는 이걸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카이어트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셀프 어텐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들의 패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셀프 어텐션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프리즈 시킨 다음에 이 뒤에 CLS 토큰을 추가를 하여 이제 여기서 클래스와 이미지 패치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클래스의 어텐션을 따로 추가를 해주어서 학습을 했더니 성능이 증가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논문이라고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Related Work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REST-MLP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오히려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REST-MLP의 구조는 단순히 다음과 같습니다. 많이 앞에서 이런 비슷한 그림을 보셨던 분들이 보셨을 테니까 되게 이제 친숙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모든 VIT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당 논문도 MBN 오버래핑 패치들을 이제 넣게 됩니다. 보통 이제 16x 16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치들이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게 돼서 이제 n 스퀘어의 디디멘셔널 인베딩으로 이제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REST-MLP 레이어라는 것을 통과시키게 돼서 이제 각각의 값들을 뱉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average pling과 linear classification을 통과시켜서 이제 결국 우리가 원하는 최종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본격적으로 REST-MLP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보이시는 크로스 패치 서브레이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쪼갰던 이미지들의 패치들 간의 관계를, 인터랙션을 확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채널 서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채널들에 대한 관계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들 간의 관계란 이제 우리가 이미지가 있게 되면 한 픽셀, 즉 한 로케이션에 대한 여러 개의 채널들 간의 관계를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channels interact independently per patc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REST-MLP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Affine Transformation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Affine Transformation이란 이제
각각 직선 평면을 보존하는 선형 맥핀 방법으로 변환 후에도 이제 평행한 선들이 평행한 상태로 유지되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이는 회전, 평행이동, 스케일뿐만 아니라 이제 전단 또는 반전까지 포함하는 이제 이러한 변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평행이동은 다음과 같이 그냥 간단하게 이동을 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케일은 단순히 우리가 뭐 2를 사이즈 2 반으로 잘라서 이제 사이즈 1, 스케일 1로 보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단 같은 경우는 옆으로 늘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전은 말 그대로 이제 거울도 스텝 대칭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 나뭇잎이 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나의 이파리로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유명한 그림이라고 위키피디아에서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좀 더 수학적으로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디서 쓰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상적이지 않은 카메라 각도로 이제 저희가 이상하게 사진을 찍게 되면 기하학적 왜곡이나 형태 변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 변형을 보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스 MLP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여기 이전에 그 저희 카이어트에서 말씀드렸던 레이어 스케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응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다양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이제 다이아고널 알파의 x에 이제 베타를 더해주는 식이 바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식인데요. 이때 다이아고널 알파가 여기서 보시는 여기 레이어 스케일의 이 알파 다이아고널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의 장점을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일단 인퍼런스 타임에 있어서 커스트가 없다. 그리고 어파인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즉 이러한 알파 베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지고 오는 배치 스태티스틱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연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되게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과연 어파인 오퍼레이터가 그럼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을 때, 레스 MLP 레이어에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서브 레이어의 시작과 끝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먼저 들어가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해주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레이어 마지막에 들어가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우리가 곱해줬던 그 대각행렬에 대한 알파를 이제 매트릭스로 바꾼 그런 대각행렬에 대한 곱셈 연산을 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간단합니다. 이미지 패치가 각각에 잘려서 각각 패치의 채널들별로 이제 인베딩 값을 반환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를 x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x가 먼저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뒤로 하나 빠지게 되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이를 트랜스포즈 해주게 됩니다. 트랜스포즈 해주게 되면 형태가 다음과 같은데요. 각각의 리니어 레이어에 들어갈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하나의 패치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패치에 대해서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패치들 간의 관계를 MLP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크로스 패치 서브 레이어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A가 뭐냐면 이 MLP를 통과시킬 때 웨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과시킨 X 트랜스포즈를 A에 대해서 곱해주고 이를 다시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X를 더해줘서 이제 Z가 여기 X를 더해줘서 Z가 다음 서브레이어로 전달이 되는데요. 다음 서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Z에 대해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젤루를 통과시킨 다음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제 스키 커넥션을 더해주는 형태가 바로 Y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Y는 에버리지 플링을 통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논문에서 저자들이 컨트리뷰션이나 아니면 그 기존의 비전 트랜스포머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봤던 구조는 이제 셀프 어텐션 블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블럭을 우리는 리니어 레이어로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기존의 VIT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이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없고 그냥 리니어 레이어 자체가 implicitly 인코딩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노멀라이제이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파인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치 스태티스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기존의 기존의 VIT 같은 경우는 클래스 토큰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클래스 토큰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패치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는 원래는 기존 VIT였다면 클래스 토큰이 있었겠지만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제 클래스 토큰 없이 그냥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클래스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태스크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태스크로 이제 우리가 아까 카이트에서 각각의 셀프 어텐션과 클래스 어텐션을 따로 분리해서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풀링을 사용하면 이 각각의 클래스를 대표하는 값을 구할 수 있지만 만약에 클래스 풀링 대신 클래스 MLP라는 것을 추가를 하여 풀링 없이도 이제 레스 MLP를 수행해서 이제 레스 MLP가 셀프 어텐션 역할을 하고 클래스 MLP가 이제 단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스 MLP의 역할을 수행해서 우리가 클래스 어텐션처럼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레스 MLP 레이어를 프리즈해서 사용한다. 라고 논문에서 간단하게 한 문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아쉬웠던 게 논문에서 이런 구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림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본 건데 혹시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 지적해 주시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과연 VIT 모델들이 이런 우리가 기존적으로 사용했던 트랜스포머의 시퀀스 투 시퀀스의 태스크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구조를 한번 변형해 보았는데요. 기존의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단순 토큰들이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그러면 이를 디코더로 어텐션 정보를 디코더로 넘겨서 이제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존의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구조를 REST-MLP 구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디코더의 구조를 이제 REST-MLP 구조와 한계점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기존에 있었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를 같이 보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했더니 이제 좋은 성능이 나온다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어떤 식으로 합쳤는지 저는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REST-MLP 뒤에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 들어가는 구조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합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는 셀프 어텐션 서브 레이어들을 REST MLP 레이어로 바꿨는데 인코더는 아예 다 바꿨고 디코더 같은 경우는 크로스 어텐션 서브 레이어 같은 경우는 유지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페리먼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페리먼트는 크게 각각 이미지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해서 슈퍼바이스드 세팅,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스드 세팅, 그 다음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슈퍼바이스드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성능에 비해서 REST-MLP는 당연히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나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성능이 많이 모자라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Structure Constraint는 정말 엄청나게 유의미하지 않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충분히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MLP로만도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하는 것은 역시 MLP 믹서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세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레스넷 50이랑 뭐 VIT랑 그다음에 레스 MLP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또한 역시 레스 MLP로 도출한 애큐리시는 VIT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논문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순수한 MLP 아키텍처만을 가지고도 이제 서프라이징리 하이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역시 이제 다음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에서도 이제 기존에 64.4였는데 디스틸레이션을 수행하면 66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S24로 했을 때 67.9였던 게 69.8, 그 다음에 69였던 게 73.4로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제 나왔던 표인데 단순히 표로만 보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해당 이제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체크해 보았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베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라인은 보실 필요 없고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바꿨을 때 성능 차이를 기록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바꿨을 때 성능이 이제 다음과 같이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버리지 플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부분이겠죠. 이 에버리지 플링을 이제 클래스 MLP로 바꿨을 때 성능 차이가 다음과 같이 조금씩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패치들 간의 정보를 어떻게 교환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기존에 우리는 리니어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리니어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MLP로 바꾸거나 컨볼루션으로 바꾸거나 했을 때 성능 차이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치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6x16 패치를 14x14, 8x8, 8x8 이렇게 바꿨을 때 어떻게 이제 바뀌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디스틸레이션 이 두 기법들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가를 이제 줄글로 써 있는 거를 간단하게 표로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주셔서 오늘 발표는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